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우리 마침 11시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 한마디로 썰렁하죠? 너무 네. 내리고 있어요. 지금 네, 외국인이 아침부터 좀 매도 규모가 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1,300억. 어저께 모처럼 좀 샀는데요. 힘은 없었는데요. 오늘 거의 같은 금액 벌써 그 이상 팔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도 지금 78억. 어저께 순매수가 71억이었는데 바로 그냥 뒤집으면서 오늘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황 좀 체크해보고 갈까요? 코스닥은 파는 것도 없는데 빠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코스닥은 뭐 파는 것도 없는데 빠지고 있고요. 네. 상한가 한가 폭을 풀고 나니까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해대는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외국인에 대한 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고 이제 시장이 이제 네. 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견조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조해 왔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출렁임이 네.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에 대한 뭐 작은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매우 크게 확대되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죠. 예전에 같으면은 이제 한 10%만 빠져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는 10% 빠져갖고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네요. 네. 뭐지? 거래대금이 저점 매수 한번 해볼까 하는 네. 그게 낮아진다는 거네.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뭐 이게 그 상한가 하한가 폭을 확대시켜서 거래대금을 갖다 유발한다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거래대금이 더 축소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게 뭐 7, 8% 빠졌고 10% 빠져갖고는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되겠고 네. 이게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데 네.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상한가에 대놓고 팔아버려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든가 이런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팔고 네. 또 지금 보게 되면 한 15% 16% 이렇게 SK컴지 19% 올라가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못 따라가는 걸로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오히려 거래대금이 남의 좀 더 주식 같은 거죠. 남의 주식 같은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거래대금이 많이 위축되는 이제 네.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은 일단 뭐 거래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그 매수세 부재, 네. 그러니까 매도가 많다라기보다는 네. 매수세 부재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봐서는 뭐 철저하게 일단 그 매수세에 대한 부재가 만드는 변동성이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해외 시장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는 단연코 오늘은 또 좀 진정됐는데요. 네.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해석. 네. 뭐 기회로 보자는 사람도 있고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또 이슈 따라잡기 해서 그런 거 좀 집중 좀 한번 다뤄볼 텐데요. 기회로 보자는 사람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머징 마켓 지금 사야 된다. 분명히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잠시 후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 특정 지역 두 군데를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찍고요. 터키를 찍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가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이제 회복하는 거고요. 터키는 아직도 재미없어요. 근데 터키는 이제 결국은 유럽이 좋아지면 이머징 국가 중에서 저 붙어 있는 게 터키잖아요. 네. 전 터키는 안 가봤지만 터키는 딱 그잖아요. 아시아와 유럽을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딱 관문이잖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조선족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 많이 하듯이 동남아 사람 많이 하듯이 유럽에는 많은 일을 터키 사람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데요. 그래서 유럽이 선진국이 좀 낮으면 터키가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요. 이론적으로 교과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 터키를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지금 소수 의견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금리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가 좀 올라가고 뭐 역전 현상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머징 국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그때 보면 역전돼서 그러지만 네. 상시로만 이머징 국가는 높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 워낙 뭐 달러 그런 데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의 채권이 워낙 떨어지는 거예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머징 국가의 채권을 사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하여튼 늘 그렇지만 시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누가 맞는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1월 이후요. 최대 폭으로 돈이 빠졌어요. 그 이머징 마켓. 이게 우리나라의 뉴스는 별로 안 다루던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93억 달러 빠졌다니. 근데 저희 방송은 어저께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11일자까지 해서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뭐 중국이 어떻게 됐건 간에 그 70억 달러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머징 마켓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썰렁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밤부터 맞죠? 16일, 네. 17일 하지 않습니까? FOMC가요. 네. 근데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전님한테 들은 바가 있잖아요. 전전님 뭐라 그랬어? 그 중요한 단어를 얘기할 수 없지만 뭔가 금년 뭐 9월이건 10월이건 9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년의 하반기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강력한 시사하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추가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뭐 아베가 어떻게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떤 달러의 강한 달러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억누르고 있다. 그죠? 어저께는 왜 샀느냐? 알 수가 없죠. 매일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제 외국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뒤통수를 잡아당기는 것은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하나 나온 김에 지금 한국전력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 그냥 급락이 나오고 네, 한국전력, 한국가스 이런 거 다 같이 봐주세요. 네. 한국전력, 한국가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거 보면 이제 딱 그건 오늘 강하고 안 강한 간에 KT, 네. SK텔레콤, LG U+ 이런 거가 흔히 해서 유틸리티거든요. 네. 유틸리티인데 유틸리티의 매력은 어느 나라나 안정성이거든요. 네. 안정성이 뭐예요? 금리가 이제 낮다 보니까 안정성 있고 배당이 있는데 그거는 저도 배웠어요. 이성훈 대표도 배웠잖아요. 전 네. 그것까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한 3주 전부터 배당주가 약할 거요? 자꾸 그랬잖아요. 그거 누가 그랬어? 전전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미국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미국 유틸리티가 약하거든요. 미국 유틸리티주가 이미 약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그러니까 두달 그게 전전님이랑 일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한국전력 오늘 뭐 약재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런 분위기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특징적인 거 잠깐 하나 좀 몇 가지 있으면 좀 하나씩 체크하고 갈까요?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 시장에서 네네. 뭐 조정 나오는 것 유가에 대한 쪽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아주들은 좀 양호하게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그 뭐 유틸리티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이 6%,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가스공사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네. 예,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크윈이 조정폭이 커요. 그 뭐야 지금 주식이 잘 안 보이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게 한국전력, 네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가스공사. 한국가스, 좌측 네. 그 좌측에 하단에 있는 게 KT, 네.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삼성테크윈입니다. 네. 네. 삼성테크윈은 최근에 뭐 상승해서 그런가요? 뭐 차익 실현 물량을 맞는지 네. 어쨌든 간에 9% 가까운 그런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는 없는데 네. 조정폭은 매우 거세게 들어오는 네.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도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CJ, CGV,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제주 반도체가 지금 100%죠, 이거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승원 주식, 나스. 네네. 그다음에 뭐 이승원의 주식 나스 있고. 나스미디어. 네. 나스미디어 많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나스미디어.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그 주인공은 레드로버죠. 그러니까. 레드로버. 예, 이것도 100%네. 네. 여기 100%. 이 동네는 100%군요. 만화죠, 만화. 네네. 만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초히트했던 거. 레드로버가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만화가 무지하게 많아요. 네. 근데 작년 이제 히트 쳤던 만화 뭐죠? 그 작년에 히트했던 게 저거 그 쥐나 갖고 하는 건데 이름 그거 까먹었네. 말고 네.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거 말고 뭐 볼치앤블립이라든가 애들 보는 만화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외국에서 만든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얘네가 만든 거더라고.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레드로버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영실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실업 인수됐죠. 레드로버 인수됐죠. 그다음에 지금 아가방 컴퍼니 인수됐죠. 중국에 인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형
상장주들에 대한 인수가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게임 업종에서도 나올 거고요. 유아 업종에서도 추가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일부에서는 중국에다가 아예 제약사도 지금 뭐 지분을 산다라고 하는데 네. 역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 제약사를 인수하는 이제 이런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대표적인 올라가는 주식 하나 약한 것은 저도 좋아했지만 이성원 대표가 좋아했는데 좀 네. 완전히 약세된 거. 하여튼 지금 그런 거랑 두 개가 있는 주목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오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오늘 많이 훅 떨어졌거든요. 네. 마이크론가 죄송합니다. 모건 스탠레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쭉 언더웨이트로 바꿨어요. 그래서 네. 목표 주가를 30일에서 20일 훅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3% 떨어지고 이제 PC의 그 계절적 수요가 좀 뒤로 미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 그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 팔자도 많이 나오면서요. 최근에 한 3일째 나오죠. 그래서 완전 떨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롯데케미칼은 완전히 붙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 말씀을 롯데케미칼은 두 부류가 있어요. 두 파. 그러니까 그 예전에 보면 중국 보면 정파 사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 정파 사파 누군지 모르지만 한쪽에선 다수의 의견이 있는데 한쪽에 이제 선봉에 쓰는 게 KDB 대우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반대쪽에 쓰는 게 NH형. 네. 그죠?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야. NH는 20만 원으로 숏을 했어요. 셀을 했어, 셀. 네. 네, 그리고 엊그저께 보여드렸잖아요. 누가 만든지 몰라요, 저희는요. 롯데케미칼 석유화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 얘기 나왔죠. 네. 한국투자증권. 네. 오늘 KDB에서 잠시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는데 KDB에서 투자기는 여전히 매수인데 젠장 40만 원에다 올려버렸어. 오늘요. 완전히 붙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웬만하면 오늘 3, 4% 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막 눌리다 보니까 보합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살아있어 지금요. 그것도 재밌고 요즘에 어쨌든 간에 그 증권사들 간의 투자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그러니까 재밌어.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그거 이따 보여드려요. 네, 잠시 후에 한번. 삼성물산은 완전히 붙어버렸죠. 네. 붙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삼성물산에 붙은 기가 막힌 거는 하나가 뭐냐면 하나에서 썼잖아요. 네. 썼는데 삥바리가 쓴 게 아니다. 네. 누가 알아? 삥바리가 아니야. 알아 자기? 모릅니다. 리서치 센터장님이 직접 지었어. 센터장님 직접 지었어. 김 센터장님께서. 네.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자세한 얘기 있다. 좀 흥미로운 얘기가 많으니까 있다. 오늘 1부 요 중요한 손님 모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얘기하고 모자라면 오늘 2부 시간에 계속 그 얘기해야 돼. 네. 다음 코너 들어가면. 네, 이슈 돌구입니다. 정말 화끈한 방송 진행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맞고 틀리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여튼 정확한 건 이제 전문가분이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의 성향. 그죠? 성향 많고 이제 항상 기회란 주식이라는 게 기회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그럴 때 포인트를 잘 잡고 방향성을 잘 잡아가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문가분이랑 잘 맞아야 되겠죠. 어제도 제가 이제 교보증권에서 그 상한급 확대에 따른 우리 기억나시죠? 투자 행동 요령 5가지. 네. 그 중에 하나 주식 전문 상담사랑 한번 얘기해봐라. 뭐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랑 이제 애널리스트 견 증거자 의견을 확인하라는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똑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장 투자 하신 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미국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이슈 몇 가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소주가 잘 팔리네. 소주가. 1월부터 5월까지 소주 증가율을 보게 되면 술 얘기 오늘도 하는 거야? 네네. 네, 한번 해봐요. 급등하고 있는데. 뭐가요? 창해? 아니 창의가 우와? 아니라 판매량이 술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네. 저 수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롯데마트에서 보게 되면은 1월부터 5월 소주 매출 증가율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오히려 지금 플러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돈이 없어서 맥주 마실 거, 소주 마시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이 칵테일 소주들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야죠. 네. 이걸 잡아야죠. 존경하는 이성원 대표의 하면 화면을 잡아야죠. 네. 그 지금 저가 아니라 저는 됐고요. 저는 됐어요. 네. 제가 이제 그때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를 마셨을 때 뭐라 그랬죠? 이건 이것 된다. 때문에 와인도 안 팔릴 이건 거고, 된다 그랬지. 네, 이것도 되는데 와인도 안 팔릴 거고. 자기가 얘기한 거 기억나. 카스가 안 될 거라 그랬잖아. 맥주 같은 것도 카스 안 된다 그랬잖아. 카스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섞어 먹는 맥주용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그냥 마시는 거니까 되는데 아마 이런 섞어 먹는 줄도 하이트 뭐 이런 것도 잘 안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소주 매출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소주에다 소주를 타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예. 한 사람들이 키움증권 여기 키워드리는 팀이지. 예. 술 마시는 거 봐. 장난 아니다. 근데 이제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는 섞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잘 이제 돼 있는데 네. 수나리는 너무 달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갖다가 그냥 소주에다 또 섞어. 배? 네, 섞어서 먹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뭔 엑스라리니 그거.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먹기 때문에 소주 매출 증가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와인도 들 팔릴 거고 네. 맥주도 들 팔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하이트 진로에서도 이제 이슬의 자몽 이제 뭔 이거를 소리야, 또? 예, 그 자몽 소주로 새로 나눴는데 네. 이런 것들의 열풍이 이제 좀 더 이어져갈 가능성이 있겠고 어쨌든 간에 소주에 대한 매출 증가율이 같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씁쓸한 현상 중에 하나죠.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화나서 마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아니 어쨌든 화나서 간에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마시듯이 사람들이 마셔. 소주를. 먹방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먹방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가 불안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놓고 그건 좀 보게 심한 것 되면 같고. 왜냐면은 먹방이라는 그러니까 요리하는 프로는 외국에도 많았지만 먹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없었던 문화인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폭식을 하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폭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난 간에 거기에 동의 못해. 개인적으로. 뭐 동의 안 하셔도 뭐 어쨌든 간에 나 뭐든지 먹는 거 싫어. 예, 소주에 대한 증가가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런 사회 현상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마침 오늘 제가 방송에서 아침에 막 방송하고 오니까 네네. 2014년은 먹방, 2015년은 국방이거든. 국방. 네네. 국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성원 대표 말이 다 맞아요. 진짜 맞아. 왜냐면 이성원 대표가 최소한 술에 관한 얘기라든가 약간 야한 얘기할 때면 다 맞았다는 경험이 있어요. 진짜요. 네. 술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초에 말이죠. 연초에 저는 매번 디스했어. 그걸 내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저건 반성하지만 내가 일관되게 디스하는 게 있잖아. 네네. 그래갖고 일관되게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걸 갖고 판단하셨으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난 그거 자부심 갖고 맞습니다. 있다. 네네. 솔직히 그래요. 네. 나올 때마다 여기 할 때마다 저건 무슨 개 100% 아니니 얘기했던 네. 게 있어. 네네. 창의 에탄올이야 그게. 창의 에탄올이죠. 예. 네. 물론 그때는 자꾸 화장품에 엮어서 내가 짜증도 났어.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은근슬쩍 이게 주정으로 바뀌더라. 그러더니 여하튼 주가는 살아있잖아요. 오늘 현재 주가가 올해 1월 7일 15,200원에서 지금 38,000원, 34,000원 더블 났어. 이거는 시장이 아무리 후졌더라도요. 당장 치우더랍니다 제가. 네. 이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느긋하게 닿지도 않네. 네, 창의 에탄올에 꽂히신 분들이 또 있죠. 네, 뭐라고요? 창의 에탄올에 꽂히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삼성자산운용에서 3개월 만에 이제 창의 에탄올 지분을 이제 10%로 그랬어요? 올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네. 보게 되면 이제 그 네. 더벨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삼성자산운용이 지금 보게 되면은 2월달에 5%였던 보유 지분율을 3개월 만에 2배로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주 원료 제조업체 주정이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주정 열풍인데 창에는 이제 보해 양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근데 그러니까요. 보해 양조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좀 그 저도주 열풍이 조금은 좀 덜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입세주 브라더를 출시를 했는데 이 브라더가 진짜야 그 이름이? 네, 입세주 브라더, 그러니까 그냥 브라더도 아니고 브라더입니다. 입세주 브라더. 그러면 네. 자기가 다 마셔본 거야 그런 거? 아니 브라더는 못 마셔봤습니다. 네. 대박이래 대박.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이렇게 있죠. 입세주 브라더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네? 네, 입세주 브라더. 네, 그래서 대박이다, 이런 대박. 이쪽인데, 네. 근데 이게 창의가 좋은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쪽에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네. 베트남 쪽 이제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겠고, 장기적으로 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화장품 사업 쪽, 발효 그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여기 이제 베트남 주정업체 나오죠. 그래서 네.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시게 되면 삼성 네. 자산운용도 네. 창의 에탄올 주식에 꽂혀 있다 그러니까요.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술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네.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현상. 네. 또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네. 제가 글도 썼는데요. 또 알게 모르게. 보면, 저 주정이 저도주를 하니까요. 제일 먼저 기분 나빴던 네. 애들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진짜로. 근데 이번에 오늘 자기 이승원 대표가 말한 기사를 보니까, 나라님이 흐뭇하시겠네. 네. 저도주 소주라 그래요? 정확한 명칭이? 저도주. 저도 네. 소주가 팔리니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나라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금을 뚫네. 주세란요. 정확한 거는 주도 몇 퍼센트 있죠. 네. 알코올 함유량으로 세금을 때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마시면
세수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승원 대표를 비롯해서 온 국민이 노력해서 내 소주 매출을 끌어올렸잖아. 더 많이 마시는. 더 많이 마셔갖고 세원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잖아. 대한민국 그쵸.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일단 나라님도 기분 좋게해졌다. 얘기를 좀 분명히 드릴 수 있고요. 이승원 대표 제가 또 이번 출장 가잖아요. 네. 제가 또 LA도 가잖아요. 제 네네. 친구한테. 평생 제가 한국에서 갈 때 뭐 사다 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 리얼 스토리로 제가 문자까지 공개할 수 있어. 네. 항영아 그거 있죠. 자기가 말한 거. 네. 거기는 그거 뭐죠? 유명한 거. 수나리는 있다는 거야, LA에. 네. 근데 그걸 구하기 하면 달달해? 무학이 그거를 세트를 하나씩 사오래. 미친놈이. 네. 그래서 내가 저거까지 사가야죠. 뭐? 자몽까지. 몰라. 자몽도 그거는 나왔습니다. 걸리고, 왜냐면 네. 술 한 병 이상 되면 잘못 걸리고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깨지면 어떡해. 네. 페트병이 안 나오면 안 되지.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보니까 인기긴 있는 것 같아요. 인기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죠, 다들. 그러니까. 다음 코너, 다음 코너는 조금 이따 들어가고요. 요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라기 공원 얘기 좀 잠깐 할까요? 주라기 할까요? 시장은 썰렁한데요. 네. 주라기 공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제 거 한번. 이거 한번 자기가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 네네. 거보다는 저희가 2015년 데이트 주라기 공원인데요. 네. 이거 이성원 대표 화면 잡아주세요. 페이지나 파운드로 나오네요. 안 나와요? 네. 이성원 대표 화면 잡아주시면요. 페이지가 없나요? 페이지가 없어요? 네네. 안 나와? 페이지 없어졌네. 또 그 사이에. 뭔 소리야? 난 잘 나오는데. 내 거 나오는데. 제 거 잡으세요, 그럼요. 예. 네, 제 거 잡으세요. 이게 주라기 원이요. 주라기 원이 기록을 깨버렸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첫 주말에요. 첫 주말에, 이번에 5억 달러 벌어들였어요. 5억 달러. 5억 달러 다음에 우리가 또 속은 게 있어. 당연히 5억 달러면 1위가 저거였던 것 같잖아. 어벤져스, 울트론. 예? 네. 근데 보니까 1등이 아니었네, 그게. 1등이 어벤져스 2가 1등이었어. 기존 1등이. 어벤져스 2. 기존 1등 했는데요. 5억 달러를 벌어들여서 1등 깔끔하게 했고요. 보세요. 보시고. 여기 보면 미국 안에서 한 1억 5천만 달러 했어요. 외국에서 3억 5천만 달러 해서 해외 미칠 비중으로 보면 지난번에 그 해리포터 2등이죠. 해리포터 2보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 주말에. 그 주말 기간에요. 그리고 이제 또 늘어난 거가 중국에서 사뿐히 기록을 넘쳤네요. 중국에서 1억 3천만 달러 벌어들였어요. 네. 중국에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히트를 쳤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 네. 이걸 관련주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뭡니까? IMAX라고 그랬잖아요. IMAX. 네. IMAX가 딱 나오죠. 제 화면 잡으죠. 제 화면. 네. 제 화면. 하이 프라이스드 티켓 for IMAX and 3D 딱 나오잖아요. 네. 미국에서 전체 매출의 30%가 IMAX랑 3D에서 나온다네? 왜냐면, IMAX, 3D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디지털, 그거 있고 뭐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상영관에서. 근데 보면 IMAX는 비싸거든요. 그게 폭발적으로 미국에서 인기라는 거야, 지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때문에 지금 그런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 IMAX 다시 보여드리면 오늘도 깔끔하게 사상 최고가예요. 늘 최고가. 시장과 상관없이. 전화하실 때가 됐어, 그분이. 전화를 안 하시는 거 보니. 나중에,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나중에 네. 만나면 되지. 나 네.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네. 모모님, 사셨어요? 그럼 한 떡 쏘셔야죠? 내 딱 얘기해야지, 뭐. 근데 그게 CJCGB 네.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CJCGB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영화를 많이 보더라도 매출이 크게 안 늘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안 늘어요. 왜? 대한민국은 이미 세상에서 제일 많이 영화를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제일 많이 보고 있죠. 제일 많이 봐요. 전 세계에서. 모르죠. 웬만한 나라 또 영화만 먹고 사는 나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에 제일 많이 봐요. 근데 중국은 워낙 안 보기 때문에요. 지금 중국에서도 IMAX가 초히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IMAX가 얼마나 또 하는지 여기 또 내용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여튼 주라기 공원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JCGV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메르스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예? 메르스 때문에 그것이 안 갈 수 있죠. 안 가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요인이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1위는 완다 시네마고요. 완다 시네마 주식을 우리 시청자들이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요. 못 사지. 왜? 심천에서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심천에서 이제 성강통이 되면 되겠죠. 근데 성강통 되고 그것도 그 바운드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올해 상장돼갖고 올해 한 두세 배 올랐는데요. 두세 배 올랐는데 못 사는데 지금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IMAX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IMAX는 하여튼 중국에서 많이 IMAX 극장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IMAX 관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보면 IMAX가 그래서 그 주라이 의원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걸 떠나서 오늘 일부 시간의 마지막은 저는 이승원 대표가 여태까지 말하는 거를 많이 여태까지 뻥을 많이 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하게. 네. 이승원 대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대한항공 얘기할 때 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장한테 들은 얘기를. 기자한테 들었네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소가 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항공기를 급강화시키고 한다 그랬죠. 왜 한다 그랬어? 급상승시켰다 급강화시킨다. 죽지 않기 위해서 한다 그랬나? 예. 그죠? 기절시키기 깨우려고. 그 화면 한번 요거 제가 한번 항공 수직 상승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는 그래서 이승원 대표 말은 이제 무조건 믿기로. 이승원. 이게 여기 나오는데요. CNN 영상이 블룸버그 CNN 영상인데요. 그 심장 약하신 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가 파리 에어쇼에서 한 건데요. 이거 항공기야. 일반 항공기 전투기가 아니야. 네. 근데 이게 가능하더라고. 보잉 팔로시 7879 드림라이너 새로 생긴 거 나오는 거잖아요. 드림라이너를 이렇게 쭉 올렸다가. 네, 그거 다시 보세요. 옆으로 돌아 또. 옆으로 쭉. 네. 보잖아 이거. 전투기가 아니야. 전투기 아니. 네. 난 그래서 안 믿었어요. 네네. 이승원 대표도 말하면서 지금 진짜 가능할까 그랬죠, 솔직히.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 믿어야지.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했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CNN에서 이학령이나 의심을 많으니까 보여준 네. 거야. 근데 뭐냐면 이게 787 다시 8인가 이거 라이너가 새로 나오면서요. 네. 그 파리에서 에어쇼를 하는데 네. 그 선보인 거야. 이 정도로 성능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 말을 그냥 믿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마켓레븐 2부인데요. 시장은 없지만, 간단히 하나 보고 가죠. 우리 또 이승원 대표가, 저도 관심주인데, 주가는 매롱됐어. 네. SK하이닉스. 또 병기형님이 오늘 레포트 쓰셨잖아요. 네, SK하이닉스. 존경하는 병기형님. 보고서인데요. 영업이. 병기형님 알죠? 예.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목표 주가 66,000원. 네. 근데 오늘 주가는 좀. 어디 거죠? 존경하는 키움증권. 예, 키움증권 겁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볼 텐데요. 네. 실적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네. 영업이익이 5조대에서 올해 6조대, 내년에도 6조대 그대로 유지하려는 네. 하는 이제 그런 전망에 대한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현금이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네네. 현금이 이제 그 4조 5조대의 현금을 계속해서 이제 누적시키는 구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디램에 대한 고용량, 고성능화가 지속될 것이다. 네네. 라는 얘기. 그리고 네. 하반기에 스마트폰 신규 출시. 이거 아이폰 얘기하는 거죠. 예. 아이폰이 이제 2기가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금 듀얼 카메라로 가게 되면 메모리가 더 필요해? 메모리 더 필요하죠, 당연히.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듀얼 카메라로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이제 두 개를 처리해야 되니까? 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디램 자체가 듀얼 카메라를 가게 되면 1기가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2기가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만 네.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 디램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더 하나라도 1기가라도 더 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제 네. 그런 상황에 대한 흐름으로 네.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SD 수요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전체 매출에 지금 보게 되면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네. 낸드는 하반기에 TLC 비중을 대폭 확대 연말에 40%를 예상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낸드에 대한 비중을 지금 늘려나가면서 SSD 수요에 대응한다라는 거. 네네. 이것도 아마 그 SK 하이닉스의 수요 개선에 네.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쪽은 뭐냐면은 증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네. 요게 계속해서 이슈로 좀 발목을 잡고 있고 지금 항상 SK 하이닉스가 급락을 할 때 보게 되면 본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네. 맨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슈 때문에 급락을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에 대한 기회는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얘기 말씀드리면 레포트까지 볼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 얘기 좀 이슈 되는 거 잠깐 하고 나서 다음 코너 마지막 코너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삼성물산이가 제일 문제 합병에 대해서 이제 붙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 어저께 보면 이제 모 인사가 대한민국 유명한 모 인사가
벌적 펀트가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지금 합병이 무산되면 대한민국 이제 그 잡범들에 의해서 난리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좋죠, 뭐 잡범들. 그래서 난리 나고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고 재벌계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하나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 여기 김철범 리서치 센터장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보고서죠.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센터장 김철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의미 있는 건데요. 그것만 제가 설명할게요. 그것만 띄워놔 주세요. 네네. 그냥 띄워놔 보시면 그 얘기예요. 결국 삼성증 확보한 삼성물산 우호 지분이 19.8인데 19.8이 뭐냐면요. 삼성이 계열사 갖고 있는 거랑 네. 그거랑 KCC 합친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엇이 갖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지분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26.7% 이건데요. 그래서 표대를 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합병을 성사시킬 애들은 네. 주주총회 절반에 참석한 다음에 3분의 2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3분의 1만 있으면 되죠. 역설적으로 보면. 네네. 그래서 대충 업계에서는 보통 통상 70% 정도 참석했으니 네네. 그죠? 70 곱하기 66% 하니까 한 47% 정도 확보해야지 안심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반대하는 애들을 보면 뭐 70%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한 27% 정도 있으면 반대를 시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네네. 그래서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이 10%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네. 어느 편을 들겠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는 김철범 센터장은 쉽지 않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합병이 무산되면 제일모직은 떨어지고 삼성물산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이 친구의 주장입니다. 이 분야의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냐.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너희도 너무 막말하지 말으세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투자도 또 편을 들었어. 네. 한국투자도 또 레포트가 나온 모양인데요. 한국투자 또 뭐라 그러는 입장이냐면요. 한국투자는 ISS 기억나시죠? 네. ISS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그런 그 펀드의 향방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두 개 있고 외국에는 ISS가 이제 대표적인 되는데요. ISS랑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그 지배구조 계산 뭐 그런 게 뭐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미 서스벤티스트인가 거기는 이제 이미 반대 의상을 권고했거든요. 근데 ISS는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ISS 말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투자증권 주장입니다, 이거요. 제 주장이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주장인데요. 그래서, 근데 보면, ISS는 그동안 여러 차례 수탁의 차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엘리엇 쪽에 편을 많이 들어줬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기라면 질 거란 얘기를 합니다. 삼성 측이. 그게 또 한국투자증권의 얘기예요. 근데 보면, 저는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 무차별적 얘기해서 뭐 글로벌 번치 펀드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뭐 큰일 났다 뭐 나쁜 놈들이라서 해먹는다 이런 얘기하고 먹튀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예,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 행동하는 투자자들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애들이 쓰는 얘기예요, 그런 건. 왜? 대주주 입장, 최고 경제 입장에서 행동한 투자자가 곱상치 않죠. 그잖아요. 근데 행동한 투자자들이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이거는요.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생각이 달라. 네. 시청자분 중에서도 기업을 하고 계신 뭐 중소기업의 사장님도 계시고 혹시 대기업 사장님도 계실지 모르잖아. 채널 K 방송을 보는 분이 있으면 저 이학년 저 나쁜 놈이 XX 그럴 수 있어. 그렇잖아. 대기업의 오너 내 맘대로 해줘. 네가 떠들어. 이런 행동한 투자 기분 나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정답이 없어요. 다 각자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무산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이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무산되면 삼성물산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주장입니다. 그리고 무산되면 삼성물산은 SK처럼 가는 거죠, 뭐. 네, 떨어지고 올라가고 제일 먼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반의 주장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 각자 의견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스타겐 토크 코너입니다. 스타겐 토크 코너 화요일 날 주인공 누구죠?
첫 달 주식의 주인공. 음. 그죠? 과연 첫 달. 음. 올해 이번 달에도 첫 달 주식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죠? 첫 달 주식의 주인공 주동인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웅제약 생각나? 이보다는 대웅제약. 대웅제약. 네. 그렇죠. 대웅제약. 대웅제약 딱 얘기하는데 바로 가더라고 그냥. 대웅제약, 뭐 보령 이런 거. 예. 보령제약, 또 뭐 예. 있죠? 그리고 저기 있잖아 중해장인가? 네네. 네, 그런 것들 예, 아주 예, 신약 2위 그룹의 그 그쵸, 제약주들. 예, 등수로 제가 매겨드렸던 부분인데 2위 그룹들. 그렇죠.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드리면은 네. 왜 또 웃어요? 예? 왜 또 웃어? 저 뭐죠? 솔잎 먹어야 되겠다라는 네, 부분이죠. 제가 네. 사실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다가 모처럼 많은 개별주 한두 개를 거의 하나죠. 네. 하나를 했더니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네. 과감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네. 다시 이제 솔잎 먹으러 가야 되겠다. 솔잎. 대형 우량주 해야 되겠다. 네. 소래의 눈. 왜냐하면 워낙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네. 소형 종목들을 추천해서 조금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상방향으로도 움직이지만 하방향으로도 워낙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쵸. 적성이라기보다 하여튼 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손절이죠. 정리를 말씀을 드리고 네. 다시 이제 네. 대용량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이 메르스가 과연 이게 한 달 안에 끝날 거냐. 심각하게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언론에서는 뭐 빨리 끝날 거다. 뭐 아니면 네. 뭐 이번 주가 맨날 이번 주 고비다라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한 명이 환자가 발생해 갖고 한 달 만에 이만큼 됐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명까지 완치될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뜻입니다. 한 명의 환자라도 있으면 방치하고 있다 보면 네네. 그걸 다 처리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보면 한 달 후에 똑같이 뭐 환자가 뭐 100명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치까지 간다라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WHO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번에 상당히 오랫동안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쵸. 확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끝날 그렇죠. 때까지 끝날 하면 때까지. 하루 잠복기 하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솔직히 네. 뭐 공포 심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팩트는 알고 가야죠. 사망자가 19명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완치자가 17명이 나왔습니다. 즉 환자 중에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게 현재 팩트이기 때문에 절대 치사율 뭐 10%밖에 안 되니까 뭐 중동 독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거로 하기에는 정말 퇴원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라는 팩트는 분명히 시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팩트만 말씀드리면 네. 뭐 팩트보다는 뭐 제 의견 약간 예. 들어가면요. 예. 저는 이제 이승원 대표도 그렇고 이승원 대표는 술로 모든 거를 많은 걸 이해를 해줬잖아요. 네. 반농담이지만 전 이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롯데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호텔 쓰려 가니까 약간 택시비를 거저주니까 조금 사람이 늘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 친절하게 받아주더라 그랬잖아요. 제가 또 정보를 어저께 보냈네요. 정보를 얻어 보냈냐면 네네. 출장하는 제가 인천 공항에 직접 보냈어요, 진짜. 네네. 진짜로. 그래서 출국장까지 갔었어. 출국하러 너 가라. 그래서 그 정보를 그 출국장에서 전화를 했어요. 사람 많냐 그랬더니 형님 자기 출입국 생활 30년 만에 네네. 이렇게 살아오는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텅 그 안에. 왜냐면 그 안에 복잡하거든요. 연사전도 보라. 일단 이거 출입국 들어가면 거기 여권하고 어떨 때부터 그 몸 검사하잖아요. 네네. 바글바글 하잖아요. 널널하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이. 예.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약간만 죄송하지만 까는 발언하면 대한민국이 심했어. 예. 대한민국이 정말 삼성그룹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여기서 예. 욕먹을 각오하고 합니다. 그건 욕먹을 죄송합니다. 다 욕먹을 각오하는데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호텔 굳이- 신라는 쫙 가면 예. 택시비를 준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메르스 그러면 3천불 준다며. 걸리면 치료비까지 치료비까지 다 준다고 3천불을 하죠. 얘기했잖아요. 그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불 상품권 준다 이런 거 해야죠. 진짜로. 네네네. 그잖아요. 서울시에서 격리 조치하면 못 받아. 그런데, 약간 보면, 이거는 아니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3,000불 준다. 걸리면 3,000불 준다, 얼마 준다 하니까, 네. 치료비 준다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건 뭐야. 그거 갖고 내가 외국 사람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면 무조건 100불에 준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받으러라도 가줬거든요. 그잖아, 저는 그냥 그쵸. 돈 받으러 가니까. 네. 그 진짜로 저 약간 실망했어요, 이번에 그거는요. 그냥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메르스가 절대 물론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절대 이대로 쉽게 끝날 부분은 아니고 국민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각자가 공포스러워하는 부분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 흐름, 이 지지부진한 흐름의 돌파구가 될 부분이 뭐 금리 인하가 있었고 뭐 추가 경정 편성해 갖고 뭐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단발성 단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단비는 아니고 잠시 진짜 그러니까 살짝 내리는 비밖에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돌아서야 되는 부분, 주변 환경들이 돌아서야 되는 부분으로 감안하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제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깨고 내려갔다. 즉 지하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실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정부 대처에서 뭐 초동 대처 못했다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늦게나마 뭐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초동 대처 못해드렸던 부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늦게나마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새롭게 뭐 새롭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안정된 다음에서 공략을 하시고 저는 뭐 다시 시가총액 최상위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엔화가 뭐 아베나 그 구로다 총재 즉 뱅크 오브 재팬의 구로다 총재가 더 이상 엔화 약세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상승을 안 하겠다, 추가 상승 못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총리도 그랬고 총재도 그랬기 때문에 경제 수장이 그렇게 발언했다라는 측면에서 엔화가 하락하는 부분에 베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뭐 현대차 엔화 약세를 엔화 약세 종지부를 찍는 시점에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찍는 시점에서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렇죠. 엔터는 어때요? 엔터가 엔화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엔터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SM 같은 경우에서도 일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엔화 약세 때문에 줄어들었죠. 예를 들면 뭐 예전 같으면 100억을 벌었는데 지금에서 보면 50억이 아니 60억에서 70억밖에 못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면 충분히 엔화 약세 피해주들이 수혜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솔직히 이 메르스 관련해 갖고 수혜주는 전 뭐 제약주를 메르스 때문이 아니라 레벨업 측면에서 계속 보셔야 되는데 그때 보이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메르스 때문에 본다면 녹십자가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부분에서 한미약품이 대장이긴 합니다만 현재 추세에서 녹십자가 대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녹십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혈액 그리고 뭐 백신 쪽에서는 뭐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중동 감기 쪽으로 가면 뭐 백신으로 특화됐던 녹십자가 뭐 예전에 사스 때도 그랬고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충분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뭐 가장 메리트 있는 낙폭과대 봤더니 현대차가 PBR 기준으로 0.6배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청산가치로 0.66배까지 떨어졌는데 13만 원이 과연 이탈되면 한번 그냥 눈 감고 사야 되는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블루칩이 그러니까 뭐 옐로칩 레벨이면은 얘기할 건덕지도 없고요. 블루칩이 과연 한 달 만에 30% 빠졌는데 저거 뭐 반등 못 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앵커님께서는. 반등은 하겠죠. 그렇죠. 반등. 어떤 질문하는 건 불법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는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특정 가격을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이제 제가 사석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석에서는 이제 대표적 항상 예를 들은 주식이 있어요. 지금 뭐 된다 안 된다는 제가 가격 한번 볼까요? 맞는데요. 13만 한 3천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GS건설 있잖아요. 23,000원이면 사도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26,000원이거든요. 그게 올해 19,850원이 저점이었는데요. 2만 원 깼었죠. 그런 건 정말 뭐 그런 거죠. 쉽게 GS건설 망하겠니? 이런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이게 정말 전제하셨지만 엔화의 약세의 절정이 나오는 거 확인하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이거 제가 아까 말한 게 혹시 틀릴지 몰라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네이버 뉴스에 메르스 걸리면이라고 쳐봤더니요 난리가 났네 지금. 나 감기 초절정 개그다 공짜 여행 대한민국 막 망신사 이런 거 없다 뭐 난리가 났네 그 홍보한 데가. 이거 없어 정말 어이없는. 메르스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 어디에서 하는 거야? 아니 그건 모르겠고 그 메르스 걸리면 나라에서 보상해준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약간 누가 하면 사람들마다 트위터 뭐라고 햇소리가 뭐 얘기하고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대박이네. 저거 보고 하여튼 어이가 없었는데 그 네. 비판적인 여론이 워낙 많네요 지금요. 그렇죠. 이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아무리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도 좋으니까 제발 메르스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심정은 네. 아마 다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메르스가 빨리 진정 국면에 됐으면 좋겠는데 네. 현실은 쉽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주동님이 현실대로 받아들여. 애기도 가나요? 지금 학교 갔나요 다시? 아마 오늘은 다시 가지 오늘. 않았을까요? 그거는- 어제까지는 쉬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들을 잘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요. 네네네네. 지금 뭐 당국 얘기하기 안 믿잖아요. 네. 근데 WHO에서 그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오래 걸릴 거다. 그쵸, 오래 진정되기 완전히 진정되기 오래 걸리겠지만 다만 거기서 비판적으로 한 거는 비판이라고 자기네 의견이죠. 그쵸. 객관적 의견이죠. 그래서 학교 휴교는 심한 거다 그랬거든요. 그게 요번에 그 기자회견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제 조금 다시 문제 없으면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건 뭐 각자들 이거 아까도 근데 말씀드린 부모 마음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건 부모 뭐-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 마음은 부모 절대 마음은 계속 말씀해 저는 그 이성원 대표도 얘기했고 그랬잖아요. 네. 그 주동님도 말하지만 요즘 학교 안 보낸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뭐라 안 그러거든요. 네. 당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지만 그게 뭐 휴교를 된다 마냐 학원도 지금 난리거든요. 지역마다 학원은 왜 가냐. 뭐 이런 예. 얘기 우리 하잖아요. 얘기만 하더라도 벌써 뭐 그 가외 활동하는 거 100개 끊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모여져서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이 대한민국 경기가 가뜩이나 둔화되고 있는데 네. 더 위축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해도 약발이 떨어졌고. 그럼 추경하면 그렇죠. 네, 추경하면. 추경하면은 추경 뭐 지금 2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슈퍼 추경이면 모르겠까. 그렇죠. 네. 그 IMF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성장 뭐 이런 뭐 물가에 대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처럼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IMF에서 했습니다. 네. 근데 난 솔직히 추경이란 건 이제 매년 안 한 적이 없잖아요. 네네. 슈퍼 추경 이거 뭐 솔직히 전 잘 모르고 네. 추경에서 내 돈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행복한데 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단돈 10만 원이라도. 네. 다 받은 적 어디 있어요, 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성대 받은 적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는 전문가님은 그렇죠. 그 많은 돈들이 이렇게 뿌렸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네. IMF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부의 낙수 효과는 네. 틀린 얘기다. 예, 예. 이거 오늘 나왔어요. 네. IMF에서 네. 직접적으로 부의 낙수 효과라는 것 자체는 없는 거죠. 네, 없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또 낙수 효과라고 해갖고 또 떨어지는 콩고물 먹는 아니, 거를 낙수 효과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 책이 지금 군대에서 지금 불엄 서적으로 됐잖아요. 빨갱이 서적으로. 그쵸. 그 대표적인 IMF에서 게 얘기했으니까 그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장하준 교수 책이잖아요. 그쵸, 낙수 효과 없다고 얘기하는 거. IMF 부의 낙수 효과 없다. 예, 네. 그 오늘 나온 기사인데 네. 그 왜 이제 알았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네 그들의 주장이니까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의 시각이랑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약간 오해할 만한 건 IMF 는 그 각자의 정부- 주장일 뿐이다. 종북으로. 그런가요? IMF가 종북이야.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여튼 썰렁한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잘 잡으시면 그나마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은 늘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좀 진중하게. 이 구간 예. 잘 넘기셔야 될 것 넘기시면 같습니다. 또 언제라도 기회 주잖아요. 주식이라는 게요. 네네. 그게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